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16강의 시간으로서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2.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확인 설명 의무에서 확인 설명이란 말이 있고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다르니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핵심은 자, 이 확인 설명이라는 건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의뢰인 등에게 매수 의뢰인 또는 임차 의뢰인이죠.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을 말합니다. 중개 물건에 대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핵심은 확인 설명 의무는 그 권리 취득 의뢰인. 대부분 이제 매수인을 생각하면 이게 매수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수 의뢰인이니까 이 매수인에게 당신이 매수하려는 이 물건이 어떻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 의뢰를 받은 때부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면 돼요.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차근차근히 뭐 등기 사항이 어떤지 뭐 저당권이 어떤지 물건이 어떤지 뭐 이런 걸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이 확인 설명서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함께 작성해서 매도 의뢰인하고 매수 의뢰인 쌍방에게 교부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작성하는 거예요. 다르죠? 이거는 권리취득 의뢰인에게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부터 중개 의뢰를 받고 언제까지? 즉 중개 완성 되기 전까지 이거는 다 설명을 하게 돼요. 이거는 확인 설명은 내가 무슨 집을 사겠습니다 오면 그 사람을 데리고 현장을 방문하잖아요. 이 집은 평수가 더 그래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저절로 된다고요. 근데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이거는 그때 교부하는 서류예요. 서류. 보면서 설명해 주는 서류가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해서 줘야 되는 서류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쉽게 해서 이 확인 설명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서류라고 보면 돼요. 네, 100% 그렇진 않지만 거의 90% 이상 그 확인 설명한 내용들이 이 확인 설명서에 다 기재를 해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확인 설명은 말로 하는 거, 확인 설명서는 서류로 하는 거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시기와 방법입니다. 시기와 방법.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한 사항들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매수 의뢰인 또는 임차 의뢰인입니다. 그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 핵심은 언제? 이 시기는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까지 설명을 하면 돼요. 설명을 하면 되고, 그 방법은 근거 서류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면 돼요. 근거 서류. 이 근거 서류는 뭐냐? 해당 물건, 중개 대상물과 관련된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 증명서,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등본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서류를 갖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 사항을 보면 중요 글자만 따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권, 예토, 수벽, 일도조라고 제가 중요 글자만 샀는데, 기권, 예토, 그 다음에 수벽, 일도조. 자,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확인 설명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이 중요 글자만 닦는다. 먼저 1번 기하고 관련된 거. 기는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 용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말해요. 기본적인 사항.
기본적인 사항. 자, 두 번째 권입니다. 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에요. 권리관계 알아야죠. 누구 소유인지, 저당권이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3. 얘는 거래 예정 금액,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즉 매도 의뢰인이 받고자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매도 의뢰인이 받고자 하는 금액. 이 사람이 2억 원의 이 물건을 내놨습니다. 그 2억 원이 바로 거래 예정 금액이 되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2억 원에 거래될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인 제가 받을 중개보수는 얼마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실비는 얼마가 들어갔고 산출내역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네 번째 토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의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그렇죠. 토지 이용 계획, 이 토지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공법상 거래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공법상 이용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및 배수 등의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자, 수도 등 시설물 상태. 시설물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 자, 여섯 번째, 벽면 및 도배의 상태. 벽면, 도배. 이런 거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이 어떤지, 환경 조건 설명해 줘야 되고, 여덟 번째,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접근성 등 입지 조건. 자, 도로 및 그 대중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도 설명을 해야 되고, 자, 마지막 아홉 번째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 조세의 종류, 세율은 어떤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거지, 그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해야 되는 세율이 아닌 거예요. 즉, 이 설명은, 확인 설명 의무는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거지, 권리를 이전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하는 사람은 자기 집 다 알잖아요, 어떤지를. 그러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취득하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양쪽 매도인 매수인에게 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취득하는 사람, 이전하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이 돼요. 자, 이번에는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자,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첫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작성 및 교부입니다. 자, 작성, 교부. 누가 작성하고 누가 어떻게 교부하는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 즉 계약이 체결된 것이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자, 누가 작성한다?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하고요. 언제? 즉 중개 완성.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계약서 작성합니다. 예, 거래계약서. 자, 요거 작성할 때 그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 요거 작성할 때 요 확인 설명서 역시 같이 작성을 합니다. 작성. 그래서 누구에게 교부한다? 거래 당사자. 자, 거래 당사자 양측이 있으면 양측 쌍방을 얘기합니다. 쌍방에게 교부를 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몇 년간? 예,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자, 3년간. 다만 확인 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확인 설명서가 보관됐을 때는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의무가 있어요. 서명 및. 자, 서명 및이니까 서명도 하고 또 뭐도 한다? 날인, 도장 찍는 거 같이 하는 건데, 서명은 본인 자필로 서명하는 것이고 날인은 도장 찍는 거예요. 의무.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자 그래서 이 서명 및 날인 의미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하지만 또 누구도 한다. 만약에 같이 일한 그 해당 중개 업무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날인 및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확인설명서의 종류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이건 중개의 대상물 확인설명서 1이라고 나오고요. 비주거용 건축물은 중개의 대상물 확인설명서 2라고 나옵니다. 1, 2, 요때 1, 2, 3, 4 숫자는 그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아니, 로마자. 1, 2, 3, 4. 자,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토지는 중개의 대상물 확인설명서 3에 해당이 되고,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4가 됩니다. 그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거를 확인설명을 위반하거나 확인설명서를 작성을 안 했다든가 이런 위반하는 경우, 자, 확인설명 의무 위반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첫째, 자, 위반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위반은 뭐냐면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때, 자 이거는 확인 설명서가 아니라 설명 의무를 제대로 다 하지 않았을 때, 자 이 경우에는 롯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묻니다.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문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번에는 확인 설명이 아니라 확인 설명서예요. 서류. 이거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자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는 벌이 더 셉니다. 업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과태료 내는 것보다도 업무 정지가 더 무섭죠. 업무 정지하면 일을 못하니까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업무 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고요. 세 번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서명 날인을 안 한 거예요. 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걸 위반하면 역시 업무 정지에 해당이 됩니다. 업무 정지. 그래서 꼭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도 교부하고 3년간 보존을 해야 되고 보관해야 되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반드시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꼭 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했을 때는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혼자 중개행위를 했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16강 시간이었고,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